네,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업종 테마들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의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원전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것인데요. 사실 폴란드 원전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추가적인 하락이 쭉 연이어 나타나다가 오늘장 강한 반등이 남았고 네옴시티 관련주는 천장을 뚫고 또 뚫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이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키워드로 가져가야 될 이슈는 무엇인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마침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1단계에서의 수주 실패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하락하는데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가 다행히, 그렇죠? 네, 근데 신규 매수를 강하게. 네. 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맞아요. 네. 네, 저희는 당시 그냥 교체는 일단 당장은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은 호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건설, 건자재, 전선주들 대단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 폴란드 원전 네옴시티 때문인가요?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리면 다 해당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너무 확장시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슈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관련된 쪽에서 이제 먼저 오늘 강한 게 폴란드 원전 얘기는 아마 오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얘기 나왔다가 또 바로 또 뒤집는 얘기, 뒤집는 게 아니라 그쪽에선 떨어져도 민간 발전사가 정부에서 주체가 하는 게 있고 민간 발전사가 하는 게 있겠죠. 그쪽에서는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게 어디냐라는 분위기 쪽에서 시장이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대감 확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오르는 이런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참 하루 차이로 네. 어렵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플랜트부터 관련된 사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들어가고 있는 어떤 뭐 건설, 건자재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이쪽은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에 뭐 삼목 에스폼이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건자재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삼목 에스폼은 개별적인 요인이고요. 네, 특히 에스폼과 삼목의 그 약간 대주주가 바뀌면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나머지는 오히려 좀 한정을 지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 다시 안 떨어지고 LNG 가격 한 이틀 동안에 또 다시 바로 반등하고 하는 어떤 이런 관점 쪽에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플랜트 쪽이 앞으로 계속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혜적인 쪽의 부분들 이걸로 한정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옴시티 쪽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주 관련된 기대감은 상당히 큰데 이게 저희가 그렇죠. 항상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수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주와 함께 아직 수주가 된 게 몇 개 없죠. 네. 한미글로벌을 비롯해서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보면서 뭔가를 또 기대감을 막 일으키는 거는 지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때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내일 갔는데 뭐 수주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아침이 장중 갭든 가격이 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원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 상승해서 기분은 좋은데 이거 언제 탈출해야 되나? 언제 매도해야 되나?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뉴스를 보면은 그 폴란드 원전 수출에 있어서 1단계, 2단계가 있었는데 1단계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게 되고 저희가 2단계를 가져온 거잖아요. 요거의 특징은 민간 부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입찰 없이 LOI 체결했다라는 것. 근데 또 이 LOI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원전 뉴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인할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팩트를 믿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뉴스가 나와도 못 믿는 거죠. 네, 근데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뭐 단독 기사도 아니고 정부가 차관께서 뭐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 100%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저희가 자꾸 뭔가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의향서란 얘기는 이게 LOI라고 하는데 약자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 관련된 쪽에서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얘기가 또 구설수가 나오긴 하지만
폴란드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폴란드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일단 사업자 하나에 몰아준다기보다 하나씩 또 다변화시키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는 뭐 미국, 그 다음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 쪽에 가는 게 훨씬 낫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술이 쉽게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쪽은 기술력이 뭐 원천 기술 갖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비쌉니다. 근데 그 정도의 그래도 원천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백업이 된 상황 쪽에서 그걸 갖고 있는 가성비를 맞춘다 그러면 폴란드 입장 쪽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끌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국방 쪽에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도 같이 협력하게 되면 뭔가 돈독한 분위기, 나중에 어떤 변화가 됐을 때도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었을 때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도 하나의 밑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수원에 또 이제 원천 기술 관련된 쪽에서 침해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또 소송을 건 얘기가 있죠. 근데 정부 쪽에서는 해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원천 기술 관련된 쪽에서 처음에는 뭐 계약 관계로 인해서 다 로열티 지불하고 지금은 자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관계가 더 심화돼서 또 어떤 제약 조건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거기에 신경을 일단은 안 쓰는 게, 또 소송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차후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좀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된 정책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또 이제는 기대감이 불러일 차례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은 시도를 하되, 단기적으로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단기적인 매물대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은 여기서 일부 정리를 했다가 다시 이런 단기 매물 소화될 때 흐름들을 한번 보고 거기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고 다시 보는 관점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일단 무리하지 말자. 챙길 건 챙기고 다음 변화 나올 때 그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전과 관련해서 진짜 그 원전 기술, 뭔가 원전과 관련된 회사도 있지만 건설 부분에 강점이 있는, 혹은 뭐 전선, 이러한 인프라, 건자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강점 있는 회사들도 오늘 다 같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 총알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 있지 설계, 제작, 시공은 한국에게 맡겨요. 그럼 그 설계, 시공, 제작을 담당할 수 있는 뭐 건설, 건자재, 전선 이런 쪽들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겐 더 수혜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실질적인 시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 쪽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수익성이 높은 게, 일단 나머지 다 하청주고 자기가 중요한 것만 끌고 가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국내 업체들 뭐 주 원전 기기를 납품하는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이런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건자재 쪽까지 확대돼서 지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많은 종목이 올라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외 쪽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매출 관련된 쪽이 뭐 7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건설업황에 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전선 쪽은 그냥 전력기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면서 같이 나오는 변화를,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같이 끌고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이번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압축해서 보게 되면은 그냥 플랜트와 관련된 쪽에 그리고 또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플랜트 쪽으로 좀 압축시켜서 뭐 피팅 밸브나 또 관관이나 전력기기 이쪽으로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발을 또 많이 걸치면은 다 같이 올라서 기분은 좋긴 한데 막상 실수해가 아니면 다시 거품처럼 상승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은 피팅 밸브, 강관, 전력기기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선별해보자라는 힌트를 주셨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네옴시티까지 더해줬습니다. 내달 사우디 방문, 이제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인데 이거는 뭐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한 이슈는 계속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약간 정부 색깔하고도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색깔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약간 항상 지금의 여당은 과거부터 이런 얘기 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네. 약간 어떤 토목이나 건축 이쪽에 좀 강점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쪽에 뭐 무게를 두고 좀 내수는 약간 좀 위축되다 보니까 이거를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해외 건설 3.0 시대를 열겠다. 네. 그래서 12월 1일 날 뭐 이를 선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해외 건설 쪽에서 연 50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해외 건설 4개 강국 중에 하나로 꼽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선 일단 가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뭔가 물꼬를 트겠다라는 입장이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런 정부 의지가 약간 또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주가 이제 뭐 다 계획은 서 있다 보니까 제가 자금 투입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네. 라는 부분들은 제가 그러면 당장 뭐 언제라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기대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미글로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한미글로벌이 그 안에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최근에 계속 선장을 뚫어내고 있고요. 오늘도 8%, 장중에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 요거는 기대감이 먼저 많이 반영이 되긴 했는데 네. 이 회사의 지금의 그 시총과 앞으로의 벌어들일 돈을 계산한다면은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건지 지금은 단순 투심으로 또 혹은 뭐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지 한미글로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갈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네. 여진이 있는데 그게 막상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옴시티도 구역이 4개인가로 돼 있죠. 그중에 하나가 더 라인이라고 하는 쪽에서 총괄 프로그램 관리라고 하는 쪽에 수주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더 라인이라는 지역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1조 달러입니다. 그럼 1조 달러면은 이번에 이제 보통 관례적으로 해서 이런 이제 PM 회사라 그러죠. 네. 이런 매니징 하는 회사 같은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약 한 사업비의 2%에서 4%를 수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조 달러의 2%만 해도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조 단위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다 실적으로 잡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그러면 뭐 몇 조 원대 순이익이 잡히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계상이 좀 장기적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간 동안에 나오기 시작해서 만약에 그러면 선수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나왔었을 때 진짜 실적에 어떻게 잡히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아마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4천억 대가 좀 넘었는데요. 뭐 당장에 올해 실적은 한 200억 정도 예상 순이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좀 비쌀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통 이런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탑 10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ROE가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밸류를 비싸게 쳐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영향받아서 앞으로 이제 받을 실적과 함께 연결되게 되면은 솔직히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가 실적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 보고서 상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 체크하고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 봐도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기다렸다가 다음 변화를 한번 노려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봤을 때 최근에 뭐 네옴시티다, 폴란드 원전이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무엇을 정말 콕 집어 봐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내가 종목을 접근한다 할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강관, 피팅, 밸브, 전력기기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선별을 오전에 했는데 네. 지금 오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DK락이라는 회사인데 네. 몇 번 언급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게다가 아까 보니까 뭐 수소 관련된 쪽에 수소차 관련된 밸브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주가가 출렁임이 상당히 컸는데 네. 이런 변동성 커지고 거래가 급증했는데 주가가 아직 어떤 자리를 못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약간 매물 좀 나올 때 기다리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실적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번에 49억 나왔는데 지금 회사 세운 지 가장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중동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인증을 받는 과정들이 왜냐하면
석유 플랜트 같은 경우도 인증을 거기서 조금만 피팅 밸브가 어긋돼도 폭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까지도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서 인증 관련된 쪽에서 여기저기서 그래도 어떤 기술력을 인증받은 쪽은 DK락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대감은 높지만 좀 추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 살짝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게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변화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K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했습니다. 전방 산업의 호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DK락 눈여겨보시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